1993년 1월부터 2001년 1월까지 8년 동안 민주당으로 대통령을 했는데요. 집권 후반 말기 쪽에 가까운 1999년도, 자 1999년도에 미국의 공영방송 CS판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 탄핵이 모니카 루인스키 사건 때문에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 그 루인스키 백악관 여직원에 대해서 그렇게 성추행 그러한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 들통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탄핵이 하원에서 이렇게 통과됐던 건 1998년도 말입니다. 1998년도 말에 하원에서 통과되고 1999년 2월 달에 이제 상원의 표결을 앞두고 있었던 거죠. 상원의 표결. 그러니까 상원의 표결이 있었던 게 1999년 2월인데요. 그 무렵에 1999년 2월에 상원에서 탄핵이 이제 기각이 되긴 했지만은 그 무렵에 미국의 공영방송 CS판에서 국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이 누구냐? 랭킹 1위부터 6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그 당시에 조사했던 시기가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대와 24대 그로버 클리브랜드라는 동일한 인물이 대통령을 두 번 했습니다. 띄엄띄엄해서 총 두 번을. 그래서 빌 클린턴이 42대 대통령이긴 하지만 역대 대통령 중에 41번째 대통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로버 클리브랜드가 22대와 24대 두 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99년에 그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설문조사에서 역대 대통령 41명 중에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수위권 상위권이 1위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2위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3위가 26대 대통령 시어도 루즈벨트, 4위가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5위가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6위가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입니다. 그에 반해서 가장 바닥권에 있는 하위권이 누구냐? 가장 하위권은 이제 대표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빌 클린턴이 그 당시 조사 시절에 현직 대통령이었는데 36위였습니다. 총 41등까지 있는데 36위 바닥권이었습니다. 36위 빌 클린턴이 36위. 그 다음에 꼴등이 누구냐? 15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입니다. 그분은 링컨 대통령 바로 전임자죠. 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 대통령이 미국 헌정사상 유일하게 총각 대통령, 독신 대통령인데요. 이분이 41등 중에 41등을 했습니다. 1등부터 41등까지 있었는데 꼴등인 41위를 했던 분이 15대 대통령 제임스 뷰캐넌입니다. 여하튼 빌 클린턴은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인데도 36위 바닥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모니카 루인스키 사건 때문에 상원에서 탄핵이 기각이 되긴 했지만은 엄청나게 인기가 떨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폴라 존스 사건 뭐 이런 것도 있고 화이트 워터 게이트 사건도 있고 굉장히 그런 게이트들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탄핵이 기각이 된 이유가 대통령을 함부로 탄핵해서는 안 된다라는 미국의 관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기각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야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하셨지만 미국은 지금까지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은 한 분도 없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45명 중에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한 대통령이 8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인 1948년에 당선된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은 태쿰서 저주와 관련이 없고 반면에 나머지 7명은 태쿰서의 저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태쿰서의 저주가 뭔지는 제가 요즘 수차례 말씀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임기 중에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한 대통령 8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인 12대 대통령 제커리 테일러 대통령은 태쿰서 저주와 관련이 없고요. 반면에 나머지 7명은 태쿰서 저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기 중에 사망한 사람이 8명인데 임기 중에 사임한 유일한 대통령이 바로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미국 헌정사상 유일하게 사임했던 대통령이 리처드 닉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처드 닉슨 관련해 가지고 자, 아까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미국 헌정사상 탄핵이 최초로 진행됐던 대통령이 누구냐? 제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1865년 4월 14일 밤에 총을 맞고 다음날 새벽인 4월 15일에 사망을 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부통령이었던 앤드류 존슨이 대통령직을 승계했는데 이분은 계속 의회와 갈등이 많았습니다. 의회와. 그러다 보니까 미국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이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원, 미국 의회 하원에서 탄핵이 통과됐는데 상원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딱 한 표 차이로 상원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최종 결정 확정이 되는데요. 상원에서 딱 의결 정족수에서 한 표가 부족해서 탄핵이 기각이 됐던 분이 바로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입니다. 그 다음에 탄핵이 또 추진됐던 게 언제냐면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탄핵이 추진됐는데 탄핵이 추진만 됐지 하원 상원을 아직 하원 상원까지 안 간 단계에서 추진만 거론된 단계에서 그냥 리처드 닉슨 37대 대통령이 사임을 해버렸기 때문에 하원 상원으로 탄핵이 가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하원은 탄핵 소추기관이고 최종적으로 탄핵 심판은 상원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국회가 탄핵 소추기관이고 헌법재판소가 최종 탄핵 결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하원이 탄핵 소추기관이고 상원이 탄핵 심판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이 하원에서는 탄핵 소추됐는데 상원에서 기각이 됐다라고 말씀드렸고요.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아예 그 단계까지 국회 단계까지 가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사임을 해버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은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과 동일하게 하원에서는 탄핵이 소추가 됐는데 상원에서는 기각이 됐다라는 공통점이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과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있죠. 바로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도 하원에서는 탄핵이 소추가 됐는데 상원에서 기각이 됐다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빌 클린턴 대통령은 자, 그런 식으로 그 탄핵이 상원에서 기각이 되긴 했지만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99년 2월에 상원에서 탄핵이 기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분 시절에 또 뭐가 있냐면 이제 20세기 마지막을 보내고 이제 21세기를 열었던 분이죠. 21세기 그분이 바로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은 부인께서 힐러리 클린턴 부인께서 나중에 국무장관도 하고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었죠. 국무장관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었던 분이 부인 힐러리 클린턴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기보다는 후보 경선,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왔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후보까지 나오진 오바마, 그 다음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겨룰 때 후보로 나왔었네요. 민주당의 후보 지명전에만 나온 게 아니라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이었죠. 힐러리 클린턴. 그래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하고 격돌을 했는데 결국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바람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는 낙선을 했었던 거고요. 그게 2016년 대통령 선거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빌 클린턴 대통령에 관하여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그분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경제 호황 시대의 행복한 대통령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92년에 당선되고 96년도에 재선이 됐던 이유도 경제가 워낙 좋다 보니까 재선에 성공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물러난 다음에 바로 드디어 그 다음에 빌 클린턴 대통령의 당선 의미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칸소 주지사를 32살에 해가지고 미국 역대 주지사 중에 최연소인 32살 주지사라고 말씀드렸고, 미국의 대통령을 93년에 취임하면서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세 번째로 젊은 대통령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베이비붐 세대의 첫 대통령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20세기에 출생한 첫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받듯이 빌 클린턴 42대 대통령은 베이비붐 시대의 첫 대통령으로 평가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붐 시대는 6.25 한국전쟁 후에 태어났던, 그러니까 1953년 이후에 태어났던, 그러니까 전쟁 중에는 많이 출산을 못하고 전쟁이 끝났으니까 평화시대가 되니까 아기들을 많이 출산했다. 이게 베이비 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6.25 한국전쟁이 끝났던 1953년 이후 출생자들을 베이비 붐 시대라고 하죠. 1953년부터 약 한 10년 동안 출생됐던 1953년에서 1963년까지 그 시기 한국전쟁 종료되고 첫 세대죠. 첫 세대. 그분들이 대략 1953년생부터 1963년생까지 이분들을 베이비붐 시대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을 기준으로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던 1945년 이후 첫 세대를 베이비붐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46년부터 한 1950 2, 3년까지 이 정도 한 10년 정도 기간 동안 태어났던 세대, 즉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첫 세대를 베이비붐 시대라고 미국에서는 칭하는데, 그 베이비붐 시대의 첫 대통령이 바로 빌 클린턴이다. 왜냐하면 빌 클린턴이 1946년생이기 때문에 아들 부시, 또 도널드 트럼프, 또 빌 클린턴 다 1946년생 동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셋 중에 가장 먼저 빌 클린턴이 대통령을 했던 거죠. 그래서 베이비붐 시대의 첫 대통령이 바로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으로 평가받습니다. 지금까지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제43대 대통령 아들 부시, 즉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공화당으로 대통령이 됐고, 그 다음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과 함께 미국의 헌정 역사상 한 가문에서 2명의 대통령을 배출했던 4개 가문 중에 하나이고, 또 미국의 헌정 역사상 부자 대통령 2호입니다. 부자 대통령 2호인데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6대 대통령 존 킨시 애덤스는 그들도 부자 관계이긴 하지만 두 분 다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반면에 아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헌정 역사상 두 번째로 부자 대통령이 됐으면서 그 아들인 43대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까지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아들 부시가 초선이 된 게 2000년인데요. 자, 아들 부시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92년도 11월에 재선에 실패하니까 그 충격을 딛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93년 1월에 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44분의 경이적 기록으로 미국 헌정사상 대통령을 하게 되는 사람 중에서는 대통령을 지낸 사람 중에서는 최초의 풀코스 완주자라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분은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무렵에 직업이 뭐였냐면, 아들 부시는 직업이 뭐였냐면 텍사스 레인저스라는 야구단의 구단주 겸 공동대표이사였습니다. 그 전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은 매사추세츠주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반면에 아들 부시 대통령은 코네티컷주에서 출생했습니다. 코네티컷주에서 출생하고 에일 대학교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교의 MBA 경영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아들 부시는 에일 대학교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교의 경영대학원 MBA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는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초선과 재선 선거운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94년도에 텍사스주 주지사를 했고 또 98년도에도 텍사스 주지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능력을 인정받았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아버지 부시는 매사추세츠주 출신, 아들 부시는 코네티컷주 출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들은 석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젊은 시절에 텍사스주로 옮겨가서 석유 사업을 했던 거죠. 출생지 자체는 아버지 부시는 매사추세츠주, 아들 부시는 코네티컷주 출신인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석유 사업을 위해서 텍사스주로 젊은 시절에 옮겨서 석유 사업으로 성공을 했고 아버지 부시도 석유 사업으로 성공을 했듯이 아들 부시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아들 부시도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사업 수완이 있다 보니까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 있지 않습니까? 프로야구 구단, 메이저리그 구단, 그 구단을 60만 달러에 매입을 했다가 나중에 매각을 할 때는 1,500만 달러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5배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라는 메이저리그 프로야구 구단을 아들 부시가 60만 달러에 매입했다가 몇 년 있다가 1,500만 달러에 매각했으니까 25배의 가치가 상승한 거죠. 25배. 그래서 아들 부시도 아버지 닮아서 사업 수완이 좋구나라는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텍사스 주지사를 94년도에도 하고 98년도에도 하다 보니까 그 능력을 인정받고 또 부시 대통령 가문이 빵빵한 가문이다 보니까 영국 윌리엄 왕의 그 후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석유 사업으로 성공해가지고 경제적 기반도 닦여져 있고 에일 대학교라는 그런 아이비리그 대학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또 대통령을 했다라는 그런 후광도 있었고 그래서 아들 부시가 2000년 즉 새천년에 대통령에 출마를 했었던 거고요. 출마했을 때 그 사건 또 아시죠? 2000년에 그 선거에서 아들 부시가 대통령 초선이 될 때 바로 상대방인 민주당 후보가 누구죠? 엘 고어 전 부통령입니다. 빌 클린턴 정부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엘 고어 부통령. 자, 그분은 1947년생입니다. 엘 고어는 47년생, 아들 부시는 46년생, 한 살 차인데요. 2000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격돌을 했죠. 지금부터 23년 전인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격돌을 했는데 미국 헌정사상 득표수에서 간접선거제도,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제도, 그 다음에 선거인단을 선거출할 때 승자 독식제도, 싹스리제도, 유닛 룰 시스템 부연 설명 안 해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들 부시가 2000년에 대통령에 초선이 됐을 때 총 득표수는 엘 고어보다 뒤졌지만 선거인단 확보에서는 5명 더 앞섰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에는 아들 부시, 민주당에는 엘 고어가 출마했는데요. 유권자들의 총 득표수는 아들 부시가 5,046만 표,
엘 고어가 5,100만 표입니다. 아들 부시가 5,046만 표, 엘 고어가 5,100만 표니까 그 유권자들의 총 득표수는 아들 부시보다 엘 고어가 54만 표가 더 많았습니다. 54만 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때 23만 몇천 표 차이로 승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0.73%포인트 차이인가. 그런데 엘 고를 꺾고 제43대 대통령이 됐던 아들 부시는 54만 표 차이로 득표수는 뒤졌습니다. 득표수는 엘 고어가 당선자인 아들 부시보다 총 득표수는 54만 표가 앞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선거인 단수는 엘 고어는 266명을 확보했는데 아들 부시는 5석이 많은 271명을 확보했습니다. 선거인 단수. 중요한 건 선거인 단수죠. 유권자들은 선거인단을 뽑고 그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득표수보다도 선거인단 수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거인단 수에서는 엘 고어가 266명, 아들 부시가 271명. 그래서 아들 부시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재검표를 한다 만다 해가지고 플로리다 재검표 한다 만다 뭐 이런 갑론을박이 많았는데요. 그 플로리다 주가 아들 부시의 동생인 잽 부시가 주지사로 있었던 주가 플로리다 주입니다. 그래서 또 잽 부시 플로리다 주지사는 부인이 멕시코 계열입니다. 멕시코 출신입니다. 그래서 플로리다 주는 멕시코 이민자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멕시코 이민자들이 많은 플로리다의 주민들이 민주당의 엘 고어보다는 공화당의 아들 부시를 많이 찍어서 아들 부시가 당선되는데 뭐 굉장히 큰 중요한 표로 작용했다 뭐 그런 설도 있는데요. 여하튼 플로리다 주는 아들 부시의 동생인 잽 부시가 플로리다 주지사다 보니까 재검표 이슈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연방 대법원에서 재검표 금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재검표를 결국 못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아들 부시가 승리한 걸로 확정이 됐는데요. 미국 헌정 역사상에 총 득표수는 뒤졌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앞서가지고 승리했던 대통령에 당선됐던 케이스가 딱 4번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총 득표수에서는 뒤졌지만 선거인단 확보에서는 앞서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된 케이스가 4번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1824년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당선될 때 그랬고, 또 두 번째가 1876년 19대 대통령 러더퍼드 헤이스 대통령이 당선될 때 그랬고, 또 세 번째 케이스가 1888년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 당선될 때 그랬고, 그로부터 무려 122년 후인 2000년, 새천년에 43대 대통령 아들 부시가 당선될 때가 4번째 케이스입니다. 이상 4번의 케이스가 총 득표수에서는 뒤졌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앞서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된 케이스가 4번의 케이스인데, 그 중에 가장 최근 케이스가 2000년에 엘 고어를 꺾고 43대 대통령에 당선된 아들 부시의 케이스가 그 4번째 케이스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아들 부시는 이제 당선이 됐는데, 아들 부시는 이제 테쿰스의 저주에서 풀려난 2번째 케이스의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테쿰스의 저주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840년에 당선된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으로부터 1960년에 당선된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까지 120년 동안 20년 간격으로 당선됐던 1회 자릿수가 0으로 끝나고 10회 자릿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된 대통령 17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했던 사건의 원인이 되는 저주가 테쿰스의 저주고, 그것은 미영전쟁의 북부전선이었던
캐나다 온타리아주의 테임즈 전투에서 1813년 10월 5일에 인디언 쇼니족의 주장 테쿰세가 미국의 총사령관 윌리엄 해리슨으로부터 사살당하면서 저주의 말을 남긴 것이 바로 테쿰스의 저주인데요. 뭐라고 했냐? 앞으로 20년마다 1의 자릿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릿수가 짝수인 연도에 당선이 되는 미국의 대통령은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을 남겼고, 그게 바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 7명한테 적용돼서 그 7명이 임기를 못 채우고 임기 중에 사망했던 사건, 그 사건의 원인이 된 저주가 테쿰스 저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저주가 풀렸던 첫 번째 케이스가 1980년에 당선된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고, 그 저주가 풀린 두 번째 케이스가 바로 2000년에 당선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43대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입니다. 아들 부시 대통령은 총 자체를 맞진 않았습니다. 테쿰스의 저주가 풀렸던 첫 번째 케이스인 1980년에 당선된 로널드 레이건은 임기 시작한 지 70일밖에 안 된 시점인 1981년 3월 30일에 총을 맞았죠. 그런데 심장을 가까스로 비껴나가 가지고 긴급 근처로 빨리 후송돼서 응급 수술 받아서 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테쿰스의 저주가 풀린 첫 번째 대통령이 된 이유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가장 인디언들한테 우호적 정책을 펼쳤다. 즉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인디언들의 생업 중에 하나인 카지노 사업을 인디언들이 할 수 있도록 영업 허가를 해줬다. 그래서 인디언들로부터 좋게 평가받아서 인디언 쇼니족의 주장 테쿰세가 했던 그 저주가 풀린 거다라는 설들이 있긴 합니다. 여하튼 그게 테쿰세의 저주가 풀린 첫 번째 대통령이 바로 로널드 레이건이고, 두 번째가 바로 20년 간격으로 당선된 사람들한테 적용된 거지 않습니까? 2000년에 당선된 아들 부시가 테쿰스의 저주가 풀린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그로부터 20년 후에 당선된 2020년에 당선된 현재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도 테쿰스의 저주에 해당되는 그 연도입니다. 20년 주기고 1의 자릿수가 0으로 끝나고 10의 자릿수가 2라는 짝수인 연도에 당선된 대통령이 2020년에 당선된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이시기 때문에